지금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최고다, 얼죽신이다, 뭐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상 지금도 호구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시작한 거고요. 25년, 6년, 7년, 8년 계속 안 좋아진다라고 봅니다. 대략 한 2025, 6, 7, 8, 9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의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게 2025년 6월 이번 달이고요. 6년, 7년, 8년, 9년, 10년 대략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 중에서 25년에서 한 28년, 대략 한 3년가량은 주식시장에 올인을 하고, 그 동안에는 주식시장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전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은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되게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 지하에서 숨죽이고 지낼 때 현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되게 이득을 많이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년 30년쯤 되면요, 28년 하반기부터 대략 추정하건데 정부가 또 다음 정권을 또 갖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한 분위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28년 하반기부터 대략 한 30년까지 한 2년 동안 서서히 부동산 시장 다시 줄 세우기 하고 다시 거품 늘리고 다시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5, 6, 7, 8 한 3년 동안은 3년 반 동안은 주식으로 자산을 늘리고 28, 9, 30 이 기간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자기가 가질 수 있을 만한 능력 범위 안에서의 부동산을 취득해야 된다라고 조심스레 짐작해 봅니다. 물론 딱 그 시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뭐다? 빚 안 지고 자기 능력 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감당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왕이면 싸게 사자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부동산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데 파는 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샀던 가격, 팔고 싶은 가격, 또 시장에서 반응하는 가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갭 투기에서 무리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있죠. 이자 부담이 심해서요.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 되게 많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저성장, 트럼프 충격 등등 때문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죠. 내수 침체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건설사 PF 대출 충격도 심하고요. 지금 난리죠. 롯데도 현대도 여기저기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함부로 정부에서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경쟁 상태가 되게끔 하고 놔둬야죠. 약육강식으로 도태될 이는 도태되고 살아남은 이는 살아남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때까지 고성장에 자산이 늘어나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기회가 어느 정도 있는 시대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전만 못하고 되게 상황이 안 좋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차분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변은 망한다고 난리인데 언론도 사회도 패닉 직전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사회의 분위기가 바닥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롯데관광이나 카지노, CGV, 영화관 뭐 이런 쪽은 좀 괜찮을 거라고 얘기한답니다. 왜겠습니까? 현실이 답답하니까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이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미국의 이제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이제 뒤흔들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에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요, 일확천금, 과대평차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죠.
근데 지금요,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세수가 없죠.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도시들도 지금 난립니다. 왜?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쉽게 뭔가를 이루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죠.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언론에서 과도하게 떠들어대고 과도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그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포장이고 좀 남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소위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요, 수협이든 농협이든 제주은행이든 부실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심리가 전부 얼어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사회적인 소송감, 인간관계, 가족관계 뭐 여기에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한답니다. 퇴직하고 나면 생활비 부족이 현실이 돼서 되게 힘들어한다라는데 허무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기업을 다니고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런 사람들조차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연봉 2억이어야 실수령액이 1100에서 1150만 원인데 그렇게 받는 사람조차 15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 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이 고참이 연봉이 한 2억이 되고 실수령액이 한 1100에서 1150만원 왔다 갔다 하는 임원인데 한 18억쯤 되는 집을 살려고 고민하다가 포기했답니다. 왜냐? 감당이 안 돼서요.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잘 모르는 인간들이 연봉 2억이면 20억짜리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이 2억짜리 집 살려고 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뭡니까? 말장난이죠. 개소리죠. 연봉 2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실수령액으로 대략 한 뭐 1600에서 한 1700만 원은 받죠. 연봉 2천만 원이면. 근데 연봉이 2억이면요. 1억 5천, 1억 7천을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게 받죠. 한 대략 한 1억 3천, 1억 4천 사이를 받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공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일하면 계속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연봉 2억인 사람이 앞으로 더 일해서 연봉이 3억 되고 5억 되고 하는 가능성은 훨씬 더 낮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 계산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잘 좀 살펴봐야겠죠. 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구를 모집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